여러분, 욕실 들어갈 때마다 실리콘 틈 사이로 시커멓게 번진 곰팡이 보시기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지 않으세요? 하얗던 벽이 얼룩덜룩 변하고 타일 사이가 시커멓게 변해 있을 때 마치 집이 오래되고 지저분해진 것 같은 느낌. 정말 기분 나쁘죠? 그래서 락스를 뿌려보고 고가의 곰팡이 제거제를 써보고 환기도 시켜보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고개를 드는 곰팡이. 게다가 그 독한 냄새 때문에 눈이 따갑고 머리가 아프고 기침까지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는 32년 동안 전국 각지의 가정집과 상가, 심지어 병원까지 청소를 맡아온 청소 전문가 박재우입니다. 수천 가구를 다니며 곰팡이와 싸운 결과 비싼 약품이나 독한 락스를 쓰지 않고도 곰팡이를 뿌리부터 없애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재료는 단 두 가지. 화장실, 주방, 창틀, 심지어 벽지. 곰팡이까지 말끔하게 청소하고 다시는 쉽게 생기지 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곰팡이를 싹 없애고 집안 공기까지 상쾌하게 바꾸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단순히 벽에 생긴 보기 싫은 얼룩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포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포자들은 공기 중에 퍼져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코와 폐 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곰팡이는 번식 과정에서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마이코톡신은 매우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호흡기로 들어오면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기침과 가래를 유발하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기관지염, 천식, 심하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폐렴은 특히 고령층에게 위험한데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곰팡이 포자가 폐 깊숙이 자리 잡으면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며 전신 피로가 심해집니다. 한번 이런 상태가 되면 회복이 쉽지 않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염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포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코점막이 붓고 막히며 맑은 콧물이 계속 흐르게 됩니다. 재채기가 잦아지고 코안이 가려워서 자꾸 손으로 비비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에도 영향을 미쳐 충혈, 가려움, 심한 경우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도 곰팡이의 영향을 피하지 못합니다. 곰팡이 독소가 피부에 닿으면 습진, 아토피, 발진 같은 피부염을 일으킵니다. 특히 팔꿈치나 무릎 뒤, 목 뒤와 같이 땀이 잘 차는 부위에서 심하게 나타납니다. 가려움증이 심해 긁다 보면 상처가 나고 그 부위에 세균이 침투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원래 약한 분들은 이런 증상이 더 심해져 밤에도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1세 이명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주방 싱크대 아래와 벽 사이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보기 싫은 얼룩 정도로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밤마다 기침이 심해지고 목이 간질거려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폐, 기관지, 알레르기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기침약을 먹어도 잠시뿐 증상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곰팡이 제거를 하게 되었는데 곰팡이를 없앤 지 사흘 만에 밤 기침이 사라지고 코막힘 증상도 완전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곰팡이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몰랐다며 이제는 매주 한 번씩 점검하고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곰팡이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이코톡신이 뇌로 전달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원인 모를 피로, 두통 등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곰팡이가 심한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 중 일부는 머리가 무겁고 자꾸 깜빡깜빡한다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스트레스로 넘기면 원인을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곰팡이는 습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여름철, 장마철에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화장실 실리콘 틈, 벽지 모서리, 창틀, 싱크대 및 신발장 안쪽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 곳곳이 곰팡이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뿌리를 내려 겉만 닦아서는 절대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곰팡이는 집의 청결 문제를 넘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 안벽이나 창틀에 생긴 까만 점들, 그냥 얼룩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그건 단순한 때가 아니라 아주 작은 생물인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그 부분뿐 아니라 표면 속 깊숙이 뿌리를 내려 살고 있어요. 마치 잡초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곰팡이도 우리처럼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은 곰팡이의 방패 역할을 하며 안에는 곰팡이가 살고 번식하기 위해 필요한 먹이와 도구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식초 속 초산이 등장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초산은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포벽을 녹여버립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힘없이 끊어지듯이 곰팡이의 방패가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곰팡이 세포를 물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풍선 겉면이 세포벽이고 안에 물이 곰팡이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초산은 이 물풍선에 조그만 구멍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구멍이 나면 안에 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결국 풍선은 터져버리죠. 이게 바로 곰팡이가 죽는 원리입니다. 게다가 곰팡이는 자라려면 효소라는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효소는 주변에서 먹이를 찾아 분해하고 곰팡이가 그걸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초산은 이 일꾼들의 일을 방해합니다. 마치 공사 현장에서 전기를 끊어버리면 기계가 멈추는 것처럼 곰팡이는 먹이 활동을 멈추게 되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주 보이는 아스퍼질러스나 페니실리움 같은 곰팡이를 식초에 담갔더니 30분 만에 10개 중 8개가 죽어버렸습니다. 특히 호흡기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클라도스포리움이라는 곰팡이는 식초에 거의 속수무책이었죠. 이 곰팡이는 벽, 천장, 창틀에 검은 점으로 나타나는데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는 포자가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락스를 뿌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시지만 락스는 색만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은 하얘져도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피어오르죠. 반면 식초는 색뿐 아니라 곰팡이 그 자체를 약하게 만들고 뿌리까지 공격합니다. 또 하나 곰팡이 냄새 있죠? 그 꿉꿉하고 퀴퀴한 냄새는 곰팡이가 자라면서 내뿜는 특별한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초산은 이 냄새 물질을 잡아 중화시키기 때문에 청소 후에는 공기가 훨씬 상쾌해집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식초를 천연 탈취제로 추천할 정도니까 믿을만하죠.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김정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장마철만 되면 장롱 뒤 벽지가 변색되고 방 안에 원인을 모를 꿉꿉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방향제를 써도 창문을 열어도 소용이 없었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분무기에 식초를 담아 곰팡이 부위에 뿌리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 후 하루 환기를 시키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방 안 공기가 확 달라지고 벽지에 누런 곰팡이 자국까지 옅어져 집이 한결 깨끗해 보였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식초는 값도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면서도 곰팡이를 뿌리째 약하게 만들고 자라지 못하게 하며 냄새까지 없애주는 작은 거인입니다. 게다가 매일 밥상에 오르는 안전한 재료라서 화학약품처럼 눈이나 호흡기를 자극하지 않아 안심하고 쓸 수 있죠. 여러분, 식초만으로도 곰팡이를 약하게 만들고 냄새를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 앞에서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면 그 힘이 몇 배로 강해집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쓰고 수백 가정의 곰팡이를 완전히 없앤 방법입니다. 바로 베이킹소다를 함께 쓰는 거죠. 베이킹소다는 우리 주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하얀 가루입니다. 빵을 만들 때, 냉장고 냄새를 없앨 때, 심지어 기름때를 청소할 때도 쓰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가루가 식초와 만나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식초는 산성,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입니다. 마치 성격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만나면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산성과 알칼리성은 만나자마자 중화반응이라는 화학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생기는 게 바로 거품입니다. 그릇 속에서 부르르, 파르르 거품이 피어오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방울방울 터져 나옵니다. 이 거품은 단순한 비눗방울이 아닙니다. 곰팡이가 벽이나 실리콘 틈에
꼭 달라붙어 있어도 거품이 마치 작은 손가락처럼 표면을 살살 밀어내며 곰팡이를 분리합니다. 게다가 이 거품은 틈새 깊숙이 스며들어 숨어있는 곰팡이 포자까지 끌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눈에는 하얀 거품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곰팡이를 떨어뜨리고 뿌리를 끊는 미세한 군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인천에서 만난 72세 최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욕실 실리콘 틈새 곰팡이가 너무 심해 락스를 써봤지만 하얘진 건 잠시뿐,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까맣게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초 한 컵에 베이킹소다 큰 숟가락 하나를 넣어 섞은 혼합물을 추천드렸습니다. 최 어르신은 붓으로 실리콘 틈을 따라 꼼꼼히 발랐고 거품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곰팡이랑 싸우는 소리구나 하셨대요. 5분 뒤 부드럽게 문지르니 까만 곰팡이가 밀려나면서 실리콘이 원래의 하얀색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 6개월이 지났는데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았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안전성입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모두 우리가 먹는 재료이기 때문에 아이나 손주가 있는 집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처럼 눈을 따갑게 하거나 독한 냄새로 기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죠. 식초 한 병, 베이킹소다 한 봉이면 집안 곰팡이를 여러 번 청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두 재료를 함께 쓰는 방법을 효과적인 곰팡이 제거법으로 인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각각 따로 쓸 때보다 함께 썼을 때 곰팡이 제거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만큼 둘의 궁합이 잘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곰팡이가 벽과 타일, 창틀 구석에 꼭 붙어있는 모습. 그 위에 부드러운 거품이 스르르 스며들며 곰팡이 뿌리를 느슨하게 풀어놓는 장면을요. 이제 그 틈을 슬쩍 문지르면 곰팡이는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깨끗하고 상쾌한 표면이 남겠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하실 차례입니다. 저랑 함께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치 옆에서 제가 청소도구를 건네주고 손을 잡고 알려드리는 것처럼요. 먼저 준비물을 챙깁니다. 주방 찬장에서 식초 한 컵을 꺼내세요. 그 옆에 베이킹소다를 한 봉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작은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헝겊이나 부드러운 수세미, 혹은 오래된 칫솔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 분무기가 있다면 더 편리합니다.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작은 그릇에 식초를 먼저 붓습니다. 그 다음 베이킹소다를 조금씩 넣어주세요. 한 번에 다 넣으면 거품이 넘쳐 흐를 수 있으니까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넣으면서 저어줍니다. 저을 때는 너무 세게 휘젓지 말고 국을 천천히 돌리듯이 부드럽게 저어주세요. 그릇 안에서 파르르하고 거품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 소리가 바로 곰팡이와의 전투가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이 혼합물은 만들자마자 바로 쓰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줄어들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릇을 들고 곰팡이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타일 사이를 보세요. 까맣게 변한 틈이 보이죠? 그 위에 숟가락으로 혼합물을 떠서 발라주세요. 분무기를 쓰신다면 거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베이킹소다가 충분히 녹았는지 확인하고 뿌려주세요. 바른 후에는 5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거품이 틈새 속 곰팡이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나무 뿌리를 파내기 전에 흙을 물에 적셔서 부드럽게 하는 것과 비슷하죠. 5분이 지나면 헝겊이나 수세미 혹은 칫솔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혼합물이 이미 곰팡이를 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볍게만 쓸어도 검은 부분이 벗겨집니다. 마치 익은 감이 나무에서 톡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욕실 실리콘 틈새로 가봅시다. 이곳은 곰팡이 뿌리가 깊어서 보통 청소로는 잘 안 빠집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바르고 기다린 뒤 칫솔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뿌리까지 사라집니다. 하얀 실리콘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창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 주변 고인 물 자국과 함께 검게 번진 곰팡이가 보이면 혼합물을 골고루 바르고 5분 기다린 뒤 닦아줍니다. 닦을 때는 바깥쪽으로 밀어내듯이 닦으면 곰팡이 찌꺼기가 다른 곳으로 묻지 않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소도구도 잘 씻어서 말려주세요.
수세미나 헝겊에 곰팡이가 남아있으면 다음에 쓸 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변을 둘러보세요. 청소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반짝이는 타일과 하얀 실리콘, 깨끗한 창틀이 보일 겁니다. 공기도 한결 상쾌해졌을 거예요. 이 성취감 직접 해보신 분만이 압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거품 가득한 식초와 베이킹소다, 혼합물을 들고 곰팡이가 자리 잡은 곳 앞에 서 계신 걸 상상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옆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장갑을 꼭 끼세요.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우리 몸에 해롭지 않지만 곰팡이 자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곰팡이 포자가 손에 묻으면 피부 가려움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 전 장갑을 착용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쓰세요. 곰팡이를 문지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걸 그대로 들이마시면 기침이 나거나 코가 막히고 심한 경우는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 하나로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꼭 착용하세요. 이제 혼합물을 곰팡이 위에 바릅니다. 숟가락으로 곰팡이 부위에 살짝 얹어주거나 분무기로 고르게 뿌리면 됩니다. 분무기를 쓰실 때는 거품이 분사구를 막지 않도록 베이킹소다가 충분히 녹았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바르고 나면 바로 문지르지 말고 5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 시간이 바로 혼합물이 곰팡이와 싸우는 시간입니다. 거품이 틈새 깊숙이 스며들어 뿌리를 흔들어 놓는 동안 여러분은 잠시 숨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때 환기를 해주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이 통하게 하거나 화장실이라면 환풍기를 켜두세요. 곰팡이 냄새와 포자가 집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5분이 지나면 부드러운 수세미나 헝겊으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힘을 주지 않아도 곰팡이가 쉽게 떨어질 겁니다. 만약 실리콘 틈새처럼 손이 잘 안 닿는 곳이라면 오래된 칫솔을 사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칫솔의 촘촘한 모가 틈새 속 곰팡이까지 깔끔하게 긁어냅니다. 문질러서 곰팡이가 벗겨지면 깨끗한 물로 헹굽니다. 물이 곰팡이 찌꺼기를 모두 씻어 내려가게 하세요.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곰팡이는 그 습기를 먹고 다시 자라납니다. 완전히 말려야만 다시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청소 범위에 대해서도 팁을 드릴게요. 욕심을 내서 한 번에 집안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힘도 들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구역을 나눠서 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화장실 타일과 실리콘, 내일은 창틀, 그 다음 날은 싱크대 및 이런 식으로요. 작게 나눠 하면 힘도 덜 들고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 청소하고도 곰팡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된 곰팡이, 특히 뿌리가 깊게 박힌 경우에는 2번에서 3번 반복해야 완전히 없어집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80% 이상은 제거되니 그 다음 청소에서 나머지를 없애면 됩니다. 이게 바로 완벽 제거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가 끝난 뒤 도구를 깨끗하게 씻어 말려주세요. 수세미나 헝겊에 곰팡이가 남아있으면 다음 청소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고 햇볕에 말리면 곰팡이 재발 위험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곰팡이가 있던 자리가 반짝이는 깨끗함으로 변하고 방 안 공기가 훨씬 상쾌해집니다. 청소 전에는 코를 찌르던 그 퀴퀴한 냄새가 사라지고 마치 새로 인테리어한 듯한 기분이 들 겁니다. 이제 곰팡이가 깨끗하게 사라졌으니 앞으로는 다시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곰팡이는 한 번 없앴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신경 쓰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습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곰팡이는 습도가 60% 이상일 때 금세 번식합니다. 그래서 집안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집에 습도계가 없다면 요즘은 마트나 인터넷에서 1,000원에서 2,000원대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나 주방 혹은 곰팡이가 잘 생기는 장소 근처에 하나 두고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습도가 높아졌을 때는 제습기나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만약 제습기가 없다면
구겨놓은 신문지를 습한 장소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문지가 습기를 잘 흡수해줍니다. 단, 하루에 한 번은 새 걸로 갈아주셔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다음은 환기 습관입니다. 하루에 최소 3번은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쯤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이렇게 10분 이상씩 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요리나 샤워 직후에는 곧바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수증기가 곰팡이의 먹잇감이 되거든요. 화장실은 샤워 후 환풍기를 30분 이상 돌리고 주방에서는 요리할 때 반드시 후드를 켜주세요. 또 하나, 집안의 취약 지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 천장 모서리, 창틀 주변, 벽지 아래쪽, 싱크대 및 세탁기 주변, 신발장 안쪽 같은 곳이 대표적인 곰팡이 발생 지역입니다. 이런 곳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살펴보세요. 작은 검은 점이나 변색이 보이면 바로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곰팡이는 초기에 잡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은 선풍기를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기가 잘 순환되면 습기가 줄어듭니다. 신발장, 옷장, 싱크대 밑에는 시중에서 파는 제습제를 두세요. 가격이 저렴하고 한 달에 한 번만 갈아주면 됩니다. 또 가구 배치에도 신경 써주세요. 가구를 벽에 바짝 붙이면 그 사이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벽과 가구 사이에 손가락 2~3개가 들어갈 정도, 약 5cm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루틴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주 1회는 곰팡이 잘 생기는 곳을 간단히 점검하고 닦아주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예방 청소를 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곰팡이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곰팡이 걱정 없이 공기가 상쾌한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요. 거실 창을 열었을 때 퀴퀴한 냄새 대신 맑은 바람이 들어오고 욕실 문을 열었을 때 반짝이는 타일이 반겨주는 모습. 이렇게 깨끗한 공간에서 생활하면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신다면 꼭 댓글에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공간을 청소하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 팁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곰팡이 없는 상쾌한 집,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함께라면 곰팡이와의 전쟁, 이길 수 있습니다.